그래서 뭐 1분, 2분씩 이렇게 하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놀랍게 빨리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 한의원의 원장이고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이고 또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의 자연요법과 또 한방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척추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좁아져서 척추에서 다리로 나가는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뼈가 자라난다든지 인대가 골아된다든지 근육이 약해져서 척추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자골신경통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주 증상은 걷다가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파행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제 걷다가 쉬어야 되는 그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점점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의대를 졸업하고 양안방 협진을 하는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하게 됐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 뭐 아주 악성이고 심각한 어떤 그런 질환은 아닌데 굉장히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제가 연구를 하고 도입하고 적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네랄 성분이 주로 되어 있는 한약재로 만든 그런 약침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특별한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하다가 많이 좋아지시면은 약침 치료는 중단하고 이런 특별한 운동만 하게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 뼈가 이제 자라나거나 인대가 골아되거나 해서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기 때문에 이걸 되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문제는 협착증 증상이 걷다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쉬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허리를 근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많이 걸어야 되는데 또 증상은 많이 걷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일반 걷기 말고 맨발 걷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맨발 걷기를 환자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한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예외 없이 낫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척추 정렬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은 발바닥 아치의 탈석이 회복되고 발바닥 근막이 이완되고 그래서 발바닥 근막은 사실은 무릎과 골반과 허리와 흉추와 경추와 턱관절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족태항, 방광, 경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쭉 몸의 뒷면을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제 얼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완되면서 척추의 정렬이 바르게 되고 신경관을 압박하는 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해서 좋아지지 않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는 장소는 오르막과 내리막에 있는 산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평지를 걷는 것도 좋긴 한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사가 오르락내리락에 있는 그런 산에서 걷기를 권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산에서 걷기가 어려운 경우라면은 실내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접지 효과는 없지만은 네 발로 걷는 것입니다. 이걸 한의학적으로 이제 호보법이라고 하거든요.
호랑이 호자에 보행 보자 써가지고 호보법, 네 발로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랜 시간 하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1분, 2분씩 이렇게 하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면은 척추관 협착증이 놀랍게 빨리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이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제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치료할 때는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럼 예외 없이 이제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정되지 않으면은 치료가 그만큼 길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은 좌식 생활입니다. 바닥에 앉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온돌이었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 바닥에 오랜 시간 앉다 보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바닥 생활을 하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최대한 의자에 앉으셔야 되고, 사실 근데 의자에 오래 앉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차라리 그냥 바닥에 누우시라고 저는 합니다. 누울 때 이제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단단한 바닥에서 경침을 이제 목에 대고 차라리 누워 있으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을 조심하신다면요, 생각보다 쉽게 낫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셔서 많이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 불편함을 겪고 있던 환우분이 있다면은 꼭 이와 같은 방법을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